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오늘은 러너 유튜브로 인사합니다. 어제 배우자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괜찮고 아주 안전하고 차 앞쪽만 심하게 깨졌나 봅니다. 그래서 써야 되지 않을 생각지도 못한 돈을 좀 크게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 아이가 옆에서 듣고, 제 아이는 고2 사춘소녀입니다. 사춘소녀가 옆에서 듣고 크게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의 반응에 놀라서, 아니 괜찮아, 아빠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차만 좀 깨졌을 뿐이야. 그래서 아이가 놀면서 돈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놀라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모습에 얘가 왜 사람이 괜찮다는데 이렇게 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사고 중에 가장 안전한 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이 깨져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다. 괜찮다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런데 왜 자기는 그렇게 어렸을 때 사고 났다고 돈 썼다고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냈느냐. 그러면서 막 너무나도 그 옛날 과거의 화가 이 안에서 고스란히 올라오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돌아보면 부모는 사실 기억도 안 나는 사건인데, 이 아이는 그게 굉장히 상처였던 거죠. 자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과거의 부모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가, 진짜 큰 상처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이 7살 때로 기억해요. 7살 때 이제 친정이 안동인데, 안동을 가다가 시루봉 휴게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명절에는 휴게소 주차장이 서울역시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한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했는데, 아이가 내리면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옆차에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서 확인했을 때는 이 크기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차가 아니다 보니 아무리 찾아도 아니 괜찮네 해서 아이가 문을 열었던 힘이라, 7살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던 힘이고,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그 찍힌 데를 보여주면서 이거 찍힌 거 보라고, 교통사고 처리하겠다고. 근데 저희는 조금 마음도 이해하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지? 해결 안 될 정도의,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흠이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이제 그렇게 희망하시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제 전화번호 다 교환하고 그거를 이제 문짝을 수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다 하고 이제 가는데, 배우자랑 저랑 좀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감정이 좀 섞여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스트레스가 안에 이런 저런 걸로 많았었나 봐요. 그게 뭐라고 아이한테 화를 그렇게 냈던 거죠. 가는 내내 화내고 근데 견적이 그때 27만 원 정도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저만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그게 지금이야 돈 사고가 제일 안전한 사고다, 괜찮다, 사람 안 다쳤으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사람보다 돈을 좀 우선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아이한테 막 조심 좀 하라고, 그게 뭐냐고, 네가 그렇게 한 게 이렇게 됐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또 친정에 가서도 가족들 다 모였는 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막 화가 올라오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저희는 부모는 기억도 못했던 사실을 아이는 크게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미안하다, 그때는 엄마가 미성숙했다 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한 말들을 얘기하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사과한다고 그 상처가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요 마음으로 너무 짠하고 엄마가 너무 미성숙했구나, 미안함이 올라온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곰곰이 돌아보았지요.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저에게 그동안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요? 예를 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상처가 돼서 아이의 삶의 방식으로 나오잖아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했던 그 제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이한테는 삶의 방식이 되어서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안 다쳤다고 하는데 돈이 깨졌지 않느냐, 돈이 얼마나 많이 지출이 되냐 하면서 그 놀라는 아이의 그 삶의 태도에 제가 놀랐잖아요. 그런 게 교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한테도 제 무의식에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한계를 두었나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달리기를 매일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한 7km 정도? 7km 정도를 매일 뛸 만큼 러너가 되었고 그만큼의 체력이 받쳐주고 등산도 거뜬하게 할 만큼 체력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달리기를 해야겠다 시작하고 지금 1년이 지난 동안 달리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긴 세월 동안 제 몸에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예 달리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그 전에는 제가 산도 다니고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다 접으면서 힘들었죠. 정서적으로 우울과 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우울감을 키운 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저들처럼 달릴 수 없어, 나는 이제 뭐뭐 해서 등산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저에게 제 생각이 저에게 매일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저는 할 수 없음에, 그들처럼 하고 싶으나 달리고 싶으나 등산하고 싶으나 예전처럼 하고 싶으나 할 수 없음에 계속 우울을 안으로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저기 뛰어가는 저분 제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릴 수는 없지만 등산을 할 수 없지만 너무 움직이고 싶어서 걷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맨발 걷기 또 계단 운동을 했지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운동을 오랜 시간 했었고, 맨발 걷기는 지금 6년차, 계단은 한 10년차 정도 되겠네요. 10년차, 달리기는 1년차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던 중에 저는 달릴 수 없었는데 달리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제가 그동안 제 무의식 치유에 집중해서 매일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달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러닝머신에서 5분을 달렸어요. 5분 달리고, 제가 나는 달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동안 저에게 정말 무수히 많은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5분 딱 달리니까 몸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너 달릴 수 없어.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5분 달리고 진통제를 엄청 먹고 달리기를 멈추다가 또 통증이 사라지면 또 5분을 달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7km도 거뜬히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7km를 거뜬히 달렸다고 했지 아프지 않다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7km를 거뜬히 달리면 몸에 통증이 신호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쯤은 제가 그런 신호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넣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저는 찾아요. 그냥 못 달리면 나가서 5분이라도 걸으면 되지. 1분이라도 걸으면 되지. 오늘 1분 걷고 일주일 동안 1분 걷기 연습하다가 몸이 익숙해지면 또 내일은 2분 걸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말이 아이들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계가 되기도 하고 자아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데, 성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 한 말들이 상처가 되고 자아 정체성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한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내가 그동안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어제 자녀에게 말을 듣고 그 사건을 떠올리고 사과한 것처럼 그렇게 매일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떠올리고, 그리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뭐뭐해서 뭐뭐 못해가 아니, 그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 뭐뭐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뭐뭐해요. 그럼 뭐뭐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뭐뭐해서 못해가 아니라 나도 달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뭐뭐해서 못한다. 내가 만약에 뭐뭐해진다면 나는 달릴 것이다. 그러면 못한다고요. 그게 한계가 된다고요. 나는 달리고 싶다. 나는 뭐뭐하다. 하지만 내가 뭐뭐한 상황에서 1분 이렇게 걸어보자. 바깥으로 나가보자. 책을 펼쳐보자. 한 장이라도 침대에서 읽어보자. 매일 한 장이면 어떠냐. 하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제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너무 조금 그래요. 아직 아무 콘텐츠도 없고 그냥 저는 매일 한다가 목표라, 어떠한 것도 그냥 매일 그냥 하는 걸 목표라 매일 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과 제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냥 하는 거지요.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내일 만나요.